2월 28일 경기죠. 자, 이번 달 마지막 경기입니다. NBA랑 농구 월드컵 유럽 예선이 엄청나게 많죠. 16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예선, 그리고 아시아 예선까지 있지만 중남미 예선이랑 아시아 예선은 패스하고, 오늘 농구 월드컵 유럽 예선도 영상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대여섯 경기만 우리가 분석 영상 올려드리고, 이 주력 데이터 멤버십 가입하신 형님들은 지금 농구 유럽 예선 해축, 그리고 NBA까지 모두 다 나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NBA가 또 들어와졌죠. NBA가 또 들어와 주면서 우리가 NBA 3연승, 어제도 4.4배까지 들어와졌고, 오늘은 5.2배까지 들어와졌죠. 그리고 어제 NBA 같은 경우는 딱 두 경기 빼고 다 맞췄죠. 아침에 우리가 바꾼 경기도 있었죠. 그래서 두 경기 빼고는 다 맞았습니다. LA 클리퍼스 포렌까지. 그리고 주간은 오늘 올킬이 낮았죠. 이 삼성생명 마엔 도로공사 승, 그리고 마치다 승, 빗살고배 승까지 올킬이 낮았고, 오늘 중배당까지 또 하나 들어와졌죠. 애들레이드 프렌, 삼성생명 승, 도로공사 승까지 해서 또 들어와졌고, 그리고 오늘 주간은 이거 히로시마 한 경기 빼고는 무승부 마치다, 뭐 빗살고배 승, 그리고 대한항공 마엔, 그리고 뭡니까, 도로공사 마엔까지 해서 우리가 잘 들어와 줬습니다. 마치다는 햄무까지 맞았죠. 마치다는 햄무까지 맞아주면서 우리가 싹 다 들어와 줬다는 점. 오늘도 분석이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경기 보시면 NBA는 내일 일단 초안으로 우리가 지금 짤 거고, NBA는 9시 반 경기라서 9시 반 경기라서 우리가 보시면 내일 아침 8시 10분 전에 또 라인업 보고 또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디트로이트랑 클리블랜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트로이트랑 클리블인데, 디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 1위죠. 43승 14패입니다. 44승 14패로 동부 1위고, 홈에서도 22승 7패로 엄청난 승률을 챙겨가고 있죠. 최근 7경기에서도 6승을 챙기면서 엄청난 또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직전 경기 보시면 오클라마 상대로 홈에서 124대 116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커닝햄이랑 듀렌이 있죠. 내일각에서 완벽하게 이 선수들이 장악을 해주면서 경기가 쉽게 풀어나가고 있고, 클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뭐 미첼, 하든, 슈레더 이 메인 볼 핸들러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 공격 작업이 오늘 매우 뻑뻑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미러키 원정에서 116대 118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동부 사이로 내려앉았죠. 그날 보시면 슈레더가, 이적생 슈레더가 맹활약을 해줬지만 이 사쿼터 막판에 여전히 이 버저비터 골밑슛을 맞으면서 그 경기가 패배를 했습니다. 미첼은 오늘 엄지골절, 그리고 지금 뭐 슈레더, 케이오 웰리스, 딘 웨드에이까지 모조리 출전 불투명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 선수들까지 빠지면 핸디는 더 늘어날 가망성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라인업을 조금 보고 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초안은 디트로이트 승, 그리고 마헨, 오노바는 언더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 대 브루클린으로 넘어갈게요.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38승 20패죠. 홈에서도 18승 9패로 여전히 홈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있고, 여전히 리그에서 최상위권 수비력이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이죠. 상대 야투율을 40% 중반대까지 묶으면서 리그 3위를 이 수비 효율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직전 경기 덴버 상대로 원정에서 84대 103으로 패배하면서 이 서부 원정 4연전을 3승 1패로 그래도 기분 좋게 많은 승수를 챙겼죠. 일단 무릎 타박승으로 결정했던 이 브라운이 복귀해서 23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보스턴은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이 백투백, 오늘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백투백 일정이죠.
체력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핸디가 16.5점이라는 많은 점수가 받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겠지만, 자, 오늘 브루클린이 샌안토니오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또다시 한번 무너졌죠. 자, 오늘 110대 126으로 대패를 먹었습니다. 또 6연패에 빠졌습니다. 역시나 승부처에서 또다시 한번 이 외곽이 다 무너져 버렸죠. 자, 오늘은 뭐 부상자 명단도 없긴 하지만 브루클린 이 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탱킹의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많은 점수차로 패배할 가망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인 그리고 오노바는 자, 오버 쪽으로 일단 초안은 짜놓을게요. 자, 그리고 미러키 대 뉴욕 닉스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러키 대 뉴욕 닉스인데,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동부, 자, 10일이죠. 26승 31패입니다. 최근 흐름은 달라졌죠. 자, 2월 1일까지 18승 29패까지 가다가 최근 10경기에서 8승을 챙기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만 봐도 마이애미다. 자, 클리브랜드를 잡아내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 경기 클리브랜드 상대로 홈에서 118대 116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우리가 그때 미러키 프렌을 잘 가져갔죠. 자, 그리고 지금 프린스 하나 빼고는 미러키는 뭐 쿤보가 계속 시즌 결장이긴 하지만 프린스 하나 빼고는 오늘도 다 나와주고, 자, 그리고 닉스 같은 경우는 클리블 원정에서 94대 109로 완패하면서 동부 3위까지 위협을 받게 되고 있죠. 뭐 브런슨, 브리지스, 자, 이 선수들이 이 38득점에 그쳤다는 것도 이 얕은 한조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봅니다. 자, 역시나 이 외곽에서 어느 정도 득점이 터져져야 되는데 최근에 닉스 경기를 보면 자, 외곽에서 조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자, 이 미러키의 수비가 외곽 수비가 어느 정도 자, 이어진다고 보면 자, 핸디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7.5점이죠. 아마 아침에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초안은 자, 닉스 승 쪽으로 보고, 자, 일반 핸디는 미러키 프렌, 자, 오노바는 이 다득점 쪽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 대 멤피스로 넘어갈게요. 자, 댈러스 같은 경우는 21승 37패죠. 올 시즌 서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이고, 자, 홈에서도 14승 17패입니다. 그래도 원정에서보다는 자, 홈에서 자, 승을 조금 더 챙겨가고 있는 팀이죠. 자, 일단 이번 시즌 보시면 어빙이 시즌 아웃 상태고 게포드, 워싱턴, 나이블리까지 빠지면서 이 골밑 로테이션이 사실상 붕괴된 팀입니다. 수비에서도 리바운드 허용이 많고 수비 효율도 안정적이지가 못하죠. 그리고 외곽 수비는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이죠. 3점 성공률은 그래도 이 34%대로 리그 1위에 기록할 정도로 외곽 수비는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 같은 경우는 역시 자, 21승 36패. 자, 비슷한 순위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최근 맞대결 댈러스 상대로 강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긴 한데 최근 그래도 10경기에서 맞대결을 보면 8승 2패로 자,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이 상성은 멤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자모란트가 일단 팔꿈치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클라크와 AD, 이 프론트 코트로도 이탈진들이 조금 많죠. 이 공격 작업에서는 다소 조금 뻑뻑하게 돌아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골스 원정에서도 또다시 패배하면서 최근 15경기에서 3승 12패죠. 주전 선수 6명의 부상이 너무 크다고 봐요. 자, 오늘도 양팀 다 모두 선수들이 조금 많이 빠지죠. 자, 오늘 여기 보시면 플래그가 아직까지 GTD가 떠 있는데 만약에 플래그가 빠진다고 보면 이 경기는 멤피스 쪽으로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일단 그래서 초안은 댈러스 승, 그리고 멤피스 프렌. 자, 오노바는 자, 오버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대 덴버입니다. 자, 오클라호마는 지금 서부 1위죠. 자, 여전히 이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클라호마라고 봅니다. 경기당 실점은 이 100점 후반대, 중후반대에 머무를 정도로 리그 최상위권 수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클라호마입니다. 상대 야투율도 역시나 이 40% 초반대를 묶으면서 리그 최고 수준의 지금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뭐 부상의 변수는 이 전력 운영이 뭐 쉽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오늘 이 스가가 이 합류해서 이 메인 볼 핸들러를 역할을 맡아준다고 하면 자, 공격 옵션에서는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스가가 지금 라인업에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덴버 같은 경우는 보스턴 상대로 홈에서 자, 103대 84로 자, 완승을 거뒀죠. 요키치가 30득점을 올려줬고 그날 야투율은 무려 39%대까지 치솟았죠.
자, 그리고 이 고지대 원정, 이 백투백 일정에 지친 이 보선 상대로 이 3쿼터 막판에 보시면 자, 11대 0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만 자말 머레이가 질병으로 단 7분여 만에 코트를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머레이가 일단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말 머레이의 출전 여부를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자 머레이가 들어온다고 치면 뭐 핸디 정도는 덴버 프렌 쪽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데 일단 초안은 그래도 이거 오클라마스 뭐 덴버 프렌 정해놓고 자 그리고 내일 출전 여부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노바는 자 언더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농구 월드컵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경기는 16경기이기 때문에 한 5, 6경기만 조금 풀어드리고 오늘 마감을 짓게요. 내일 주말이기 때문에 또 경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죠. 우크라이나 대 스페인 경기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단 본선 예선 첫 라운드에서 조지아를 92대 79로 잡았고 자 덴마크 상대까지 88대 71로 꺾으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죠. 자, 이로써 일단 월드컵 예선 이 프리퀄리파이어까지 통과한 뒤에 보면 자 5연승을 달릴 정도로 자,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3점 성공률은 여전히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자이 골밑에서는 엄청난 득점을 해주는 게 우크라이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번 예선에서 유로리그하고 NBA 자원들이 빠진 상태지만 예선 출발은 그래도 상당히 좋았죠. 덴마크 상대로 74대 64로 잡았고 자 조지아도 90대 61로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색깔은 여전히 그 선수들이 빠지긴 했지만 수비 중심적인 이 팀의 색깔이 이어나가고 있죠. 일단 강한 압박을 걸어서 이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를 잘하는 팀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완성형은 아니다. 일단 스페인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더라도 자 우크라이나가 접전을 만들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자 오늘 핸디를 보시면 자 많은 핸디를 받았죠. 스페인의 승리 확률은 뭐 당연히 수비 압박, 뭐 페인트 존 이 수비겠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폭발적인 득점력 그리고 볼핸들러 복귀로 여전히 비벼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스페인은 아직까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스페인 승을 보되 자 우리가 승패는 그래도 핸디는 우크라이나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스페인 승은 그냥 패스하고 우크라이나 프렌 자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대 이제 몬테네그르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 자 월드컵 예선을 기분 좋게 열었죠. 루마니아를 홈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잡아냈고 자, 이어서 원정에서 이 포르투갈까지 꺾으면서 2연승으로 2월 예선에 들어왔죠. 자, 이번에는 몬테네그로하고 2연전을 치르는데 자, 그리스 입장에서는 두 경기를 모두 가져가면 본선 경쟁이 한층 더 편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다만 그리스도 최정예는 아닙니다. 쿤보가 일단 빠졌고 그리고 타일러 도르시도 합류하지는 않았죠. 일단 전력의 중심을 잃은 자, 그리스는 그래도 공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2연승을 따낸 상태고 자, 몬테네그르 역시 보시면 저 두 경기에서는 자, 상당히 조금 어려웠죠. 포르투갈전에서 자, 패배가 이어졌고 그리고 르마니아 상대로 자, 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번 그리스 2연전에서는 최소 1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입니다. 문제는 일단 가용 정력이 여전히 얇다는 거죠. 일단 니콜라 부세비치 그리고 드블리 에비치 그리고 캔디르 페리 그리고 이바노비치 이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빠지면서 조금 공격적인 면에서 답답한 면을 자 보여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돌아온 자원은 있죠. 포포비치 등 니드엠이랑 포포비치가 돌아와 있죠. 그리고 이 디노 나돈치트도 1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전히 여기서 보시면 자, 이 핸디가 오늘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리스 승을 보되 그리스도 자, 완전하진 않은 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몬테네그로 포렌 쪽으로 보고 자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대 네덜란드로 넘어갈게요.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덜란드가 똥배를 받았죠. 그리고 핸디는 자 7.5점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예선 출발은 좋지 못했죠. 폴란드전 상대로 폴란드전에서 78대 90으로 패배를 먹었고 자 라트비아전에서는 자 68대 86으로 패배를 하면서 2연패로 시작을 했죠. 자 이번 예선에서는 분명 반드시 반등이 필요한 팀입니다. 특히 이번 네덜란드전은 이 3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홈에서 어느 정도
자, 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면은 1차 예선에서 이 부상으로 빠졌던 핀쇼트 그리고 브라코비치가 돌아오면서 1차 예선보다는 전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고, 자,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1승 1패죠. 조 2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예선에서 두 경기 모두 잡으면 다음 라운드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자, 지금 서 있죠. 자, 이 원정에서 라트비아를 86대 78로 꺾었고, 자, 폴란드전에서는 2점 차 패배를 당했죠. 83대 85. 여전히 뭐 안정적인 팀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큰 변동 없이 들어가는 게 이번 네덜란드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일반승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핸디캡에서는 다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오스트리아가 전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핸디는 어느 정도 버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스트리아가 결장의 공백도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홈에서 동기부여, 그리고 쇼트의 복귀, 자, 그리고 라덴스베스크랑 바알바시치가 빠지긴 했지만 인사이드랑 리바운드 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가망성이 많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원정에서 일반적인 승리는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네덜란드 승적으로 보고, 자, 오스트리아 프렌, 자, 오노바는 자, 언더로 볼게요. 자, 그리고 헝가리 대 프랑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프랑스가 1.07배를 받았기 때문에 뭐 배당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11.5까지 받았죠. 헝가리는 이번 예선에서 역대급 출발을 자, 보이는 팀이죠. 핀란드를 상대로 89대 82로 잡았고, 이어서 벨기에 원정에서도 87대 85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만들었죠. 자, 월드컵 본선 경험이 없는 나라가 초반부터 이 엄청난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거는 역시나 이 코어 멤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 프랑스전에서 뭐 결장 이슈는 있죠. 이 1차 예선에서 이 네이트 루버스가 이 합류하지를 못했다는 거는 헝가리 입장에선 다소 조금 아쉬울 수가 있고,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 벨기에 상대로 79대 63으로 자, 잡아내면서 출발은 좋았지만, 자, 핀란드 원정에서는 76대 83으로 무너지면서 1승 1패가 됐죠. 자, 이번 예선은 유로리그 자원을 일부라도 끌어오기 위해서 연맹이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 자, 프란시스코 그리고 보디앙 마사, 자, 그리고 아마트 은바페가 이번 헝가리전에 출전이 가능하죠. 자, 풀 전력은 일단 아닙니다. 프랑스도 뭐 공격 쪽에서는 화려함이 더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자, 조직력 면에서는 이번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자, 일단 헝가리의 전력 누수가 분명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선수가 합류를 한 상태고, 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자, 유로리그에서 뛰던 선수들 데리고 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경기는 자, 저득점의 향방으로 조금 갈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전력 공백이 양쪽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더 쪽으로 먼저 보고, 자, 일반 승파는 프랑스 쪽으로 보되, 자, 헝가리가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 자, 프렌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덴마크 대 조지아. 자, 이것까지 하고 오늘 자, 농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덴마크 대 조지아인데 자, 예선 출발부터 조금 아쉽죠. 자, 스페인전에서 64대 74로 패배를 했고, 자, 그리고 뭡니까? 우크라이나 원정에서도 71대 88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무려 자, 8패를 안고 있을 정도로 자, 덴마크가 최근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승리는 노르웨이 상대로만 2번이 있었죠. 자, 여전히 대표팀의 핵심 자원인 자, 2패 룬누베리가 부상으로 빠지고, 자, 그리고 샤본실드도 역시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자,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조지아 같은 경우는 자, 이번 예선에서 기대에 조금 못 미치고 있죠. 유로바스켓에서는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예선에서는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대표팀의 소집한 이 라인업을 보면 자, 나쁘지는 않아요. 자, NBA 자원으로는 자, 지금 보시면 이 비타제가 합류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 켈라슈빌리 켈라슈빌리도 합류하지를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대신 뭐 조지아는 이번 예선에서 보시면 뭐 공격적인 면에서는 다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조지아입니다. 오히려 경기력만 놓고 보면 자, 덴마크보다는 조지아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 조지아 쪽으로 봐야 되겠죠. 조지아 승 쪽으로 보고 조지아 마헨, 자, 오노바는
자, 오버까지 보고 이렇게 해서 농구 유럽 예선까지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전체 데이터 자, 표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우리 섭TV 형님들도 표 받으신 형님들은 잘 참고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